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주시가 2025년 관광원년회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여주시 관광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주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원년회로 선포하며 역사,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주만의 고유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개 부서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등으로 구성된 여주 관광활성화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 홍보,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지역 주민 참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6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주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 남한강과의 신륵사 등 풍부한 자연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단순한 방문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 길이 515m, 폭 2.5m로 국내 최장 보도 전용 현수교이며 개통 6일 만에 누적 방문객 35만 2천 명, 어린이날에는 하루 11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기준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에는 600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출렁다리의 성공적인 개통과 높은 방문객 수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의 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렁다리 북단, 남단 모두 주변에 체류를 유도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특색 있는 음식점, 지역 특산품, 문화예술 체험 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 관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렁다리 중심의 단일 관광 동선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으로서의 확장성 부족. 둘째,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인프라 미흡. 셋째, 지역 내 다른 관광지, 신륵사, 금은모래 유원지, 강첨섬 등과의 실질적 연계 프로그램 부족. 넷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할 차별화된 콘텐츠 등 부족. 다섯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함이 감소하고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기적으로는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렁다리 외의 연계 관광지, 먹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님께서는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진정한 관광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관광 배려계층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이 반드시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이미 강천섬, 신륵사 관광지 등에서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출렁다리 역시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이용자를 위한 BF 인증과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고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여주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느끼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신륵사 금운모래 유원지, 강첨성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푸드나 볼거리, 체험거리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숙박, 교통, 안내 등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배려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 개선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하며 이로 인해 참여를 확대하여 시에서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주가 누구에게나 열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배려계층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과 지역상권 및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현재 노령 인구가 35%를 상회하고 청년 인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인구 구조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20세에서 40세 청년층의 40% 이상이 직장 및 취업이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70%에 달하는 청년층이 편의시설 부족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여주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그간 3교 일반 산업단지, 북내, 남여주, 연라 일반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실제 청년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15.5%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청년 비율 24.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의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화, 상업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년 유입이 활발한 혁신지구에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코르텍스 혁신지구는 쇠퇴한 산업지역을 청년 친화형 혁신산업 허브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3. 1. 놀이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 청년과 혁신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관, 연구기관, 주거, 문화, 상업, 기업, 공원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켰습니다.
대학, 시민,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했으며 조세담 담보금, 금융지구 TIF 지정과 1억 6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21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고 청년 인구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유색인종, 청년 등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과 개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표용적 성장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코르텍스 혁신지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매니지먼트 플레이로서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혁신적인 우수 사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5월 3일 경북 영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산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68억 원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및 해외 혁신지구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여주만의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시 관광 한계점 극복 방안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후 방문객은 지난주에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곳과 달리 도심권 관광지에서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한강이라는 큰 강 위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풍경이 한몫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객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 자문 또한 추진할 예정이니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출렁다리 인기 유지를 위해 함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출렁다리 연계 상품 개발 등 많은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출렁다리 남단에 여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민간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 중이며 그에 맞춰 출렁다리 주변에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 체류형 숙박시설인 콘도 또한 건립될 예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건립과 함께 시에서는 출렁다리의 대표 즐길거리인 미디어 파사드와 연계하여 관광지 내 빛의 숲을 조성하고 빛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도시 여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광 수요의 이탈이나 신선도 감소 등의 한계를 사전에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렁다리 연계 관광 상품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어, 일몰 맥주 행사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장래 여행사 인센티브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도보, 체험, 시금, 프로그램 패키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렁다리와 연계한 계절별 테마 조성, 주말 야간 전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리뉴얼을 통해 콘텐츠 생명 주기를 연장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와 로컬푸드 판매점을 결합한 여주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출렁다리에 대한 관심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출렁다리 개통으로 늘어난 관광객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살아나고 있는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관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 배려 계층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 및 주민 상생 관광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배려 계층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과 지역 상권 및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배려 계층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보행로, 경사로, 편의시설 개선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도 여주시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 복지 확대를 위해 관광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신륵사 관광지와 강천섬에 대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누구나가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경기관광공사, GKL 사회공헌재단과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투어 코스를 개발 중입니다. 지난 5월 이 사업 대상지로 황악산 수목원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중 청각과 촉감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약자의 여주시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올해 개최된 도자기 축제에서도 무장애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점검, 안내 표지 개선 등 편의시설을 정기 점검해 왔습니다. 축제 개막 전에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인원들이 직접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개선,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및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농특산물 소비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뒤에 지역 상권,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관광 상품권 및 바우처 사업은 시립 캠핑장, 관내 골프장 및 쇼핑시설 방문객이 소비한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 등으로 돌려줌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이 상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광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관광객이 여주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 지역 상인분들과 상권 관계자들께서 매출 증대에 따른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소비의 힘과 체류형 관광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골고루 관광산업 활성화의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주시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지자체 및 국외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여주만이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노력과 향후 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선 8기 출범 이후 투자 유치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미래 성장 산업 분야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어지, 크린랩, 성우모터스, ESR 캔달 스퀘어, 대진 로지스파크 등 유망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및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PF 대출 축소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R&D와 운영 인력 등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50분 내외의 경강성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 바이오, AI 등 청년들의 선호 산업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관련 정책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 동향을 매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안성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사업,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코르텍스 혁신지구 조성 등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여주시 여건에 맞는 기업 유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기업 유치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복지, 커뮤니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관내 고등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 채용, 정착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1분 있다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다리가 벌써 착공한 지가 4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행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117만 명을 돌파한 노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테마파크나 콘도 건립은 아직도 몇 년 정도 걸릴지 그것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와 빛의 숲 그리고 버스킹 및 푸드트럭 배치 등은 곧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여주역이 개통될 때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관광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주에 갑자기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방문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실망감에 갑자기 방문객이 뚝 끊기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인프라 관련해 해서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대책안을 30일 이내로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 설명한 인프라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100만의 인구가 여주를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서 준비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걱정하는 소리가 큽니다. 미리 걱정하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우리 출렁다리가 117만 명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민원, 작은 민원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국민건의기획까지 올라간 내용까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어제도 34도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출렁다리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설치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먼저 그 개통 전에 이미 조금 그 사고도 있었잖아요. 상판 이음새에 그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새로 덮어놓은 것 때문에 비가 오면 또 상대적으로 또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리고 남단에는 주말에만 음료를 팔다 보니까 주중에는 물 마실 곳도 한 곳도 없고, 또 그쪽에는 보도블록 설치가 개인 땅이라 어렵다고 해서 흙바닥을 비 오는 날 걸어서 흙이 밀려 들어와서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한 남단 쪽에 전철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교통 문제를 호소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아주 소소하지만 이 여행객들이 이런 소소한 부딪힘에서 다시 재방문하는 데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거, 작은 거지만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운영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에어컨 안 나온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에어컨이 원래 없었나 봐요. 이거 뭐 에어컨이야 빨리 설치하면 되니까 바로 설치해서요. 그리고 안전사고 나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게 열 몇 건인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안전 그 대책 마련하겠다고 2억 5천인가 3억인가 예산 요구했었죠. 그거 이제 통과됐나요? 예, 이제 어쨌든 저도 제일 걱정이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조사를 했고 출렁다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설계할 때 처음에 이거 어떻게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걸 따져 보니까 대부분 출렁다리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특히 그리고 우리는 강위에 있고 또 강위에는 안개 끼고 습기가 많이 차니까
미끄럽지 말라고 좀 오돌도돌한 그런 그레이팅 제품을 쓴 거고, 또 설계가 이렇게 여러 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은 다친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딴 데를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이거 똑같이 이런 걸로 했어요. 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를 뭐 개선책을 뭐가 있느냐 했더니 뭐 가려낸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우들두세는 가려낸다 그러고, 또 가려내면은 그 가루가 또 그 바닥에 강바닥에 다 떨어져서 또 환경 문제도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뭐 덧댄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뭐 그리고 또 고무판이나 이런 걸 깐다 이러는데, 그거 했는데 한 2억 5천 3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달 지나서 100만 명 이상이 건너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했던 것 같아요. 넘어질 때가 사람이 많아서 막 좀 흔들릴 때, 그러니까 출렁다리 위에 거의 뭐 한 2,500명, 2,000명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거의 꽉 차잖아요. 2,000명인가 몇 명이라 그랬지? 예. 그렇게 꽉 찼을 때는 출렁다리가 흔들리는 게 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걷다가 이게 넘어지는 사례가, 그런 게 이제 보니까 다친 분들이 대부분 그때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루에 주말에는 뭐 15,000명에서 많으면 3만 명, 정말도 5만 명까지 오는데, 그럴 때는 한 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치는 분이 지금 적어요. 거의 뭐 없었어, 사고 난 게. 그리고 또 저 그레이팅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다녀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달았나 봐요. 그래서 넘어진 게 한두 번 있었는데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해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려내든지 거기다가 뭘 덧붙이든지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안전해지니까 안 해도 되는지 참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기술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출렁다리를 건설하면서 미리미리 다 주변 개발하고 같이 했으면 지금 거의 끝났겠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철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출렁다리 건너고 주변에 도보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조선일보에 크게 난 거 있었잖아요. 5,000원 내고 이렇게 투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버스 투어 하는 거, 이런 거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더 보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정말 그렇게 우선 손님에 대한 그렇게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뭐 좀 더 개선하고, 또 한 번 오신 사람이 2번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은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뭐 무수히 민원 들었을 거고, 그 상판 이음새가 그게 문제가 돼서 아마 그 깔았던 것이 오히려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그거를 왜 우리 그 계단 방지턱에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재질로 바꿨었으면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민원까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하루빨리 좀
저기 수정해 주시고 그 남단에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잖아요. 지금 주말에는 음료를 마실 때가 있는데 지금 주중에는 물 마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남단, 북단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농산물 판매하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제품들을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보시는 분마다 왜 그 사람만 장사하게 하냐, 나도 장사하게 해줘라, 막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광지 주변에서 장사하는 거를 뭐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경쟁이 심하면 교대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남단 쪽에 정말 그 주말에만 하신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뭐 무주제도 갖다가 이렇게 네, 네. 그냥 뭐 서비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평일에는 가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가실라래. 네, 그러니까 폭염 우리가- 대비해서 생수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기 평일에 저기 뭐야 그 저 노인복지관 커피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나가나요? 안 나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우리 재단에서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든지 하는 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그 남단 쪽에 지금 그 걸어 나가면서 그 개인의 땅이라 보도블록을 조금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보도블록은 나중에 또 거두면 되니까 긴 거리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그게 챙겨주시면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박시선 부장님 말씀하실 때인가 내가 그 이제 도시계획 한다 그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하려면은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목이 밭이잖아. 밭으로 쓰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해도 뭐 일부러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심으셨다고 뿌렸나? 그러더라고요. 콩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면은 환경 평가, 환경 승인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전에다가는 딴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빨리 이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리가 되고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몇 개월은 걸리겠죠, 시간? 예,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월 20일 날 아까 이제 바우처 63%의 회수율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을 이쪽에서도 듣고 저쪽에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5개 상인회 임원들과 우리 관과소 또 그 책임자들과 신세계 책임자들과 한번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들도 나왔지만 제일 문제인 것이 시장 상인회가 주말에 문을 90% 이상 닫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개선해 주기로 했고요. 또 가맹점 가입 안 했던 부분들도 개선해 주기로 했고 신세계에서도 홍보를 더 해서 바우처를 받아갈 수 있는 방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의견 하나 우리가 회수하고 남은 비용을 혹시 저희가 한글 상인회가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리 먹자골목으로 통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게 하는 좀 뭐 예쁜 가로등과 예쁜 길을 만들어서 창리 먹자골목으로 통하게 하고 이쪽 반대쪽은 강변 상인회 쪽으로 통할 수 있게 하는 예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신세계에서 시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시장 상인들이 너무 원하는 바입니다. 예. 아니 바우처 사업 남는 예산으로는 금액 그냥 중에, 예. 남은 금액이 없어요. 그게 이제 회수되는 금액만 현금을 찾아가는 거고 회수 안 된 금액은 계속 그걸 발행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기한이 있잖아요. 네. 유통 기한이 지나도 회수 안 된 금액은
다시 그거를 뭐 이렇게 상품권 지금 발부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내 먹자골목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구면 도시재생 사업을 할 거고, 그거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 필요성이 있다면은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개선해야죠. 그런데 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도시과에서 현장 조사해서 좀 뭐 정말 예쁜 골목으로 만들든지 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예, 서로 세계 상인회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도시과장은 요거 한번 조사해서 지금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투어 공모 사업을 이제 선정된 것은 우리 이제 장애인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이제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장애인 안전에 필요한 경사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 민원을 좀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세심하게 살피셔서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사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도 장애인 단체 많이 가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 장애인 계신 분들이 정말 민선 8기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 예우해 주는 게 굉장히 달라졌다,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네, 네. 정말 지금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저는 장애인을 참여시켜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설계가 되는 건지 장애인이 참여시켜서, 우리 시청사 설계하는데도 장애인을 참여시켜서 하고, 또 공사 중에도 설계대로 그게 잘 되는지도 점검하게 하고, 준공전에 장애인들이 먼저 순찰해요. 먼저 가서 보아서 이상 없을 때 준공해줘요. 지금 출렁다리도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건넜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 또 뭐 이제 복합시설, 뭐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여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다 편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뭐 소홀하고 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츰 더 이렇게 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주거, 복지 커뮤니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이라면 언제쯤 계획 수립이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미국 사례도 들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좀 편안하고 봉급도 많이 주고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주변에 청년들이 즐길 수 있고 여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다 조성되고, 또 아기 키우기 좋고, 또 이런 시설이 환경 같이 조성되는 그런 도시,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업을 유치해도 소규모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 내에 이런 데다가 그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요. 이제 어쨌지만은 앞으로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만들어서 주변 지역을 같이 개발해서 청년들, 젊은이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 또 아울러 또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좋은 학교 만들어서 다른 데 전학 안 가고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런 환경 앞으로 만드는데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일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패키지 구성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24세 청년 지원금에게 주는 우리 240만 원 있잖아요. 그 수혜자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지금 여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이고 중요한 건데 한 개씩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주 여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조금씩이라도 풀어 주실 것을 작은 이 계획이라도 조금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네, 요청을 드립니다. 네.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라고 이제 선포해 놓고 절대 이게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유입돼서 잘 정착하여 모든 시민과 방문객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